안녕하세요. IT 여행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랩소켓을 사용한 실시간 공지 체크에서 특정 파트 부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공지사항의 입력과 삭제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역시 AI 목소리입니다. 인트로 부분은 여러 차례 보여드렸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코드 창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열려져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컨트롤러 코드입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DTO 클래스를 열어놓았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이후에 공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135행으로 이동하시면 해당 코드가 있습니다. 공지 추가 버튼이 클릭되면 공지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다이얼로그 창을 가져오고 나서 창 안에 있는 폼 태그를 변수 FRM에 담아둡니다. 세션 스토리지에 있는 인포 정보를 가져와 인포 변수에 대입하고 나서 폼 태그를 리세트하여 폼 안에 기술되었던 내용들을 모두 초기화시켜둡니다. 초기화가 되었다면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던 ID 값을 폼 태그 안에 있는 작성자란에 대입하여 작성자를 설정합니다. 공지사항을 입력하는 부분이니 작성 버튼은 화면에 보여주고 삭제 버튼은 화면에서 감추어둡니다. 또한 제목 입력란과 내용 입력란에 읽기 전용 모드 속성에 펄스를 대입하여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게 조치해줍니다. 이렇게 작성된 다이얼로그 창이 닫히기 전까지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모델 타입으로 화면을 띄워줍니다. 공지 입력 화면에는 작성 버튼과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닫기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지 추가 버튼에 의해 열려져서 닫기 버튼에 추가된 이벤트와 작성 버튼에 추가된 이벤트를 제거하기 위해 이벤트가 추가되기 전에 다이얼로그 창을 복사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만들어진 새로운 다이얼로그 객체를 현재의 다이얼로그 창을 교체해줌으로써 이전에 다이얼로그 창에 추가되었던 모든 이벤트를 제거하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공지 추가 버튼에 의해 열린 다이얼로그 창에 있던 이벤트들이 열린 횟수만큼 이벤트가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작성 버튼에 따른 이벤트가 중복해서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제거해 주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아래로 작성 버튼이 클릭되면 작성된 공지사항의 내용을 사용하여 커맨드 값이 노티스 인서트 값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이얼로그 창을 닫아줍니다. 이벤트 핸들러의 세 번째 인수값인 원스의 true는 작성 버튼이 연속해서 2번 이상 클릭되더라도 한 번만 실행되도록 하는 옵션 값입니다. 그럼 메시지를 전송하는 샌드 메시지 함수로 이동하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96행으로 이동해보면 샌드 메시지 함수가 있습니다. 전달받은 메시지 안에 있는 커맨드 값이 노티스 인서트이기 때문에 변수 클라이언트에는 앱 노티스 인서트 문자열이 대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클라이언트 변수 값은 전달된 메시지를 수신하는 소켓 서버를 지칭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웹사키트 컨피그 클래스를 가보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웹사키트 컨피그 클래스의 19행을 가보면 어플리케이션 접두사를 앱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접두사를 앱으로 지정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면 내가 메시지를 수신받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에 메시지가 전송될 것이며 뒤에 붙어있는 노티스 인서트 값은 메시지 매핑 값이 되어 해당 메시지 매핑 값이 지정되어 있는 컨트롤러의 메서드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컨트롤러에서 메시지 매핑이 노티스 인서트로 지정되어 있는 메소드를 찾아가 봅시다. 바로 105행에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메시지 내용을 제이슨 형태의 문자열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놀랍게도 컨트롤러는 이를 맵 구조로 받는다는 사실은 지난번 영상을 보면서 무릎이 새파랗게 멍이 들도록 탁탁 치면서 감동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코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들어온 메시지 값을 사용하여 노티스 view 객체를 하나 생성해 두고 나서 노티스 DTO 클래스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합니다. 매개 변수로 들어온 메시지를 사용하여 생성된 노티스 view 객체를 인수값으로 DTO 클래스의 노티스 인서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제목과 내용 그리고 작성자 ID 값을 노티스 테이블에 저장하고 커미트하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실행 결과 값을 불리언 변수 스테터스에 대입한 뒤 다시 select last one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이는 전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저장된 공지사항의 고유 번호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선택된 것입니다. 메서드 select last one은 조금 후에 보기로 하고 메서드 select last one에 의해 반환된 VO 객체에서 체킹 필드의 값을 미확인이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막 저장된 공지사항은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않은 공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닫습니다. 그 아래 코드는 공지사항이 추가되었으니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만듭니다. 커맨드 값은 노티스 인서트가 될 것이고 메시지를 전달한 사용자 아이디와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저장된 공지 내용을 갖고 있는 라스트 노티 view 객체를 메시지 변수에 저장하고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올어카운트 샌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지를 처리하는 노티스 인서트 메서드의 역할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기에 혼미해진 정신을 조금 차리기 위한 방법으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하실 겁니다. 자,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메서드가 아직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DTO 클래스의 Select Last One 메서드를 방문해 봅시다. 해당 메서드는 195행에 있습니다. 노티스 테이블에서 고유 번호를 역순으로 정렬한 뒤 첫 번째 행에서 한 개를 가져오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저장된 공지 내용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항을 노티뷰 객체에 담아 리턴하는 작업을 Select Last One 메서드가 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 방문해 봐야 하는 메서드는 컨트롤러의 올어카운트 샌드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올어카운트 샌드는 컨트롤 클래스의 92행에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어카운트 샌드 메서드는 모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서드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달받은 메시지 안에는 추가된 공지사항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래의 코드를 살펴보면 노티스 DTO 클래스를 DTO 객체로 생성한 뒤 오픈 메서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객체를 생성해둡니다. 그 이후에 올유저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이 메서드에서는 모든 사용자별 미확인 공지 개수를 맵 구조로 만들어 리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턴받은 맵 구조를 사용하여 엔트리를 만들어주는 코드를 포문을 사용하여 반복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문 안쪽을 보면 엔트리로부터 키값과 밸류 값을 가져와 맵의 id와 CNT 키값의 각각 값을 대입한 뒤 send event to client 메서드를 호출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유저 메서드에 의해 그림과 같은 데이터가 리턴되었다고 가정하면 새 공지 내역이 있는 메시지 객체 안에 id가 홍씨이고 미확인 공지 개수는 3개인 정보를 추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id가 김이고 미확인 공지의 개수가 4개라면 역시 새로운 공지 정보와 함께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 역시 새 공지와 함께 미확인 공지의 개수가 2개인 정보를 박씨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유저 메서드가 사용자별 미확인 공지 개수를 맵 구조에 담아 전달하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포문에 의해 만들어진 메시지가 정말 각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지를 send event to client 메서드를 찾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DTO 클래스의 올유저 메서드는 185행, 아니 175행에 있습니다. 처리된 결과를 리턴하기 위한 맵 구조의 객체의 이름도 올유저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용자별 미확인 공지의 개수가 계산되어 리턴되는지 작성된 쿼리 문장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브 쿼리로 작성된 179행의 쿼리를 보면 노티스 책 테이블의 id와 노티스 테이블의 id를 비교하여 노티스 책 테이블에서 노티스 SNO 컬럼, 즉 사용자가 확인한 공지의 고유 번호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178행을 가보면 이렇게 선택된 공지의 고유 번호가 노티스 테이블의 고유 번호와 같지 않은 것만을 카운트하여 가상의 컬럼명인 CNT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노티스 책 테이블에서 id가 홍이고 노티스 SNO 값이 1, 2, 3이 있다는 것은 홍씨가 확인한 공지 번호가 1, 2, 3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공지가 들어있는 노티스 테이블에는 1, 2, 3, 4, 5번의 공지가 들어있을 때 이 쿼리는 1, 2, 3, 4, 5번 중에 1, 2, 3을 제외한 4, 5번의 공지가 선택되어 그 개수를 카운트한 2개가 id와 함께 셀렉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id별 미확인 공지의 개수를 카운트하여 맵 구조로 만들어진 곳에 키값을 id로 하고 밸류 값을 카운트로 하여 맵에 추가한 뒤 그 값을 최종 리턴하는 메서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리턴된 값을 사용하여 사용자별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될 send event to client 메서드를 찾아 그 구조를 분석해 봅시다. 메서드 send event to client는 19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가 바로 send URL입니다. 전달받은 맵에서 가져온 id 값이 홍이라면 send URL 변수는 topic 이벤트 홍이 될 것이고, 이는 topic 이벤트 홍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다시 자바스크립트의 connect 함수를 가보면 이곳에서도 id를 홍이라 가정했을 때 해당 자바스크립트는 topic 이벤트 홍으로 메시지를 리스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앱소켓 서버는 사용자 id가 홍이면 topic 이벤트 홍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id가 김이라면 topic 이벤트 김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 즉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로그인된 id별로 topic 이벤트 홍 또는 topic 이벤트 김으로 메시지를 리스닝하고 있게 되므로 각각 서로 다른 미확인 공지 개수 정보가 해당 클라이언트에게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치 채팅 프로그램에서 귓속말을 전송할 때 사용되는 로직과 매우 유사하게 말입니다.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217행으로 이동해보면 공지를 삭제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지 삭제 버튼은 로그인 사용자와 공지를 작성한 사용자가 동일했을 때만 버튼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공지 상세 보기 다이얼로그 창에는 공지가 클릭되었을 때 공지의 고유 번호인 SNO 값이 히든 태그에 전달되어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만드는데 커맨드 값은 노티스 딜리트로 하고 폼 안에 표시된 사용자 아이디와 공지의 고유 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만들고 샌드 메시지 함수를 하여 삭제 메시지를 서버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샌드 메시지 함수는 여러 차례 살펴보았으니 지금은 건너뛰도록 하고 컨트롤 클래스의 공지 삭제 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컨트롤 클래스의 127행에 있는 메서드입니다. 전달받은 메시지에 있는 아이디와 공지의 고유 번호를 사용하여 노티스 VO를 만들고 DTO 클래스를 생성한 뒤 커넥션 객체를 생성합니다. DTO 클래스의 노티스 딜리트 메서드를 생성한 노티스 VO를 인수값으로 넣고 실행하면 공지 사항이 삭제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닫아주고 전달된 커맨드 값과 공지의 고유 번호 그리고 삭제 결과를 담아 역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공지가 삭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메서드 올어카운트 샌드는 이미 살펴보았으니 공지를 삭제하고 있는 DTO 클래스의 노티스 딜리트 메서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서드는 148행에 있습니다. 넘겨받은 VO 객체에서 작성자 아이디와 공지 고유 번호를 사용하여 노티스 테이블의 값을 삭제하고 정상적으로 삭제되었다면 노티스 책 테이블에서도 공지의 공유 번호가 확인된 공지의 번호와 같은 경우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된 결과를 모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 공지가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클라이언트로 들어왔을 때 클라이언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서버로부터 메시지가 수신되면 쇼메시지 함수가 호출되며 쇼메시지 함수 내부에서는 해당 커맨드 값을 사용하여 스위치문으로 분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부분인 노티스 딜리트 함수 부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노티스 딜리트는 바로 위로 있는 함수형으로 작성되어 있는 블럭입니다. 295행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입니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해당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지 목록이 들어있는 요소와 미공지 개수가 들어있는 요소를 가져와 변수에 담습니다. 그런 후에 클래스 속성이 로인 모든 태그를 가져와 포이치문을 사용하여 반복 처리합니다. 반복 처리되고 있는 현재의 공지행에서 표시되어 있는 공지의 고유 번호를 가져와 서버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중에 공지의 고유 번호와 비교하여 갖고 공지의 상태가 미확인이라면 현재 미확인 공지 개수의 변수값을 하나 감소시킵니다. 또한 현재 공지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상태라면 공지의 목록에서도 현재 공지 항목을 삭제하여 화면에서도 삭제되도록 처리합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면 계산된 미확인 공지 개수를 다시 화면에 표시되도록 값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확인 공지인 경우엔 미확인 공지 개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공지행이 삭제되고 삭제할 공지가 확인된 공지라면 미확인 공지 개수는 변경 없이 공지행만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지 추가 및 삭제에 대한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앱소켓을 사용한 실시간 공지 체크에 관한 전체 영상과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의 영상 3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행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IT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는 IT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